한국은 곧 새로운 영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전쟁 시나리오를 짜던 전직 펜타곤 전략가 예레미야 벤스 목사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40일간의 금식 기도 중 빛으로 덮인 한반도를 보았습니다. 그 지도는 피가 아닌 빛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붕괴, 전쟁 없는 통일, 백두산의 비밀 에너지, 그리고 한국의 영적 부흥. 지금부터 그 모든 예언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연히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벤스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텍사스 외곽의 작은 교회. 매주 일요일이면 백발의 노인이 강단에 섭니다. 온화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벤스 목사는 젊은 시절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서 일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고위 장성들이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때면 항상 그가 불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숨겨진 목소리라 불렀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한반도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그린 시나리오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뉴멕시코 사막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40일 동안 물과 기도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두 장의 지도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펜타곤에서 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국경선은 핏빛이었고 도시마다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가 서서히 사라지더니 두 번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경선이 빛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반도 위로 거대한 황금빛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점점 퍼져 아시아 전체를 감싸더니 마침내 온 세계를 비추었습니다. 벤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간 전쟁의 지도를 그려온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길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는 시간표도 보았습니다. 머지않아 세계는 격변의 시기에 접어듭니다. 많은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한 나라만이 빛을 발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돌아온 후 그는 작은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본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에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그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측해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수백만의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통일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벤스 목사가 본 장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것을 위대한 고요라 불렀습니다. 북쪽 정권은 미사일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바람에 쓰러지듯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모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굶주림, 질병,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들. 어느 날 아침, 세상은 깨어나 보니 철조망이 열려 있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그 다음 장면을 전하며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남쪽의 군인들이 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총이 없었습니다. 대신 빵 상자와 의약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탱크 대신 구급차가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귀향이었습니다. 70년 넘게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온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두고 온 형제를, 고향을 그리며 눈물로 세월을 보낸 분들,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 그곳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뢰밭이었던 땅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철조망이 걷히고 그 자리에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삭막했던 경계선이 치유의 정원으로 변모했습니다. 통일 이후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스 목사는 한국인의 특별한 능력을 보았다고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힘,
위기 앞에서 하나로 뭉치는 저력, 북쪽 지역의 행정체계가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영향력은 북쪽을 넘어 더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만주 지역의 동포들이 자연스럽게 한국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갑작스러운 통일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벤스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그 해답은 민족의 영산 아래 잠들어 있다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 벤스 목사가 펜타곤에서 일하던 시절 그의 책상 위에는 흥미로운 위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일대를 촬영한 것이었는데 과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는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저 분류되지 않은 채 서류함 속에 묻혀있던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의 기도 중에 벤스 목사는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심장이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말하는 기운의 중심,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그 힘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백두산 지하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발견됩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미래의 불꽃이라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자원보다 강력한 에너지원, 히토류보다 귀하고 석유보다 효율적인 물질. 이 발견이 세상을 뒤흔듭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산업, 미래 기술의 핵심에 이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반도에만 존재합니다. 북쪽 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평양이 변모합니다. 개성이 깨어납니다. 신의주가 일어섭니다. 한때 어둠 속에 잠겨있던 도시들이 이제 밤새도록 불을 밝힙니다. 세계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잠들지 않는 공장들이 쉼 없이 돌아갑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자원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을 공급하는 나라가 됩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서울을 찾아옵니다.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배움을 구하기 위해 작은 반도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떠오릅니다.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늘이 오랜 세월 준비해온 선물이라고. 고난의 역사를 견뎌온 민족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동안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벤스 목사가 본 다음 장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랜 세월 한국을 억눌러 왔던 이웃 강대국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역사의 저울이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죠? 그 균형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벤스 목사가 본 다음 장면은 한반도 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랜 세월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두 강대국, 일본과 중국, 이 나라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섬나라를 연속적인 재난이 덮칩니다. 땅이 흔들리고 파도가 밀려오고 산이 불을 뿜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재해에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움직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의아해 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상처,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한 아픔, 복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구호품을 실은 배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의료진이 파견됩니다.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지가 세워집니다. 원수를 갚는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도덕적 승리라 불렀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자비로 얻는 승리. 과거의 가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강요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이었습니다. 한편 대륙에서는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이웃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집니다. 빈부 격차가 폭발합니다. 지방과 중앙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마치 오래전 여러 나라로 쪼개져 싸우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본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부유층과 기업인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기술이 발달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 서울이 아시아 금융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릅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도 변화의 바람을 느낍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강압이 아닌 협력을, 착취가 아닌 상생을 제안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인정합니다. 태평양의 중심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시대의 핵심 파트너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고. 그런데 한국의 영향력은 경제와 정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벤스 목사가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서양 세계가 한국에 무언가를 구하러 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것. 벤스 목사가 본 미래의 서양 세계는 풍요로웠습니다. 배고픔은 사라졌습니다. 물질적 결핍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우울증이 만연했습니다.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세대 간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보다 길어졌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혼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왜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가? 편리해질수록 왜 더 불행해지는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가? 그때 세계의 시선이 한국을 향합니다. 한국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루면서도 잃지 않은 것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웃과 정을 나누는 문화, 혼자가 아닌 함께를 중시하는 공동체 의식. 서양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주목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한류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납니다. 노래와 드라마를 넘어선 흐름이었습니다. 벤스 목사는 이것을 영혼의 한류라 불렀습니다. 한국의 정신적 가치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현상. 외국의 부모들이 자녀를 한국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효도란 무엇인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한국어의 위상도 달라집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어가 울려 퍼집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교양의 상징이 됩니다. 영적 깊이를 담은 언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인정받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순례지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옵니다. 성지를 방문하듯 영적 충전을 위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오래된 종교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새로운 영적 중심지.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물질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벤스 목사는 희망찬 예언을 마친 후 갑자기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국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벤스 목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는 경고를 전해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끝까지 지킨 나라는 드뭅니다. 왜였을까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힘을 얻자마자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벤스 목사는 말했습니다.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고. 한국에 주어진 이 놀라운 미래, 그것은 조건부입니다. 만약 한국이 과거의 강대국들처럼 오만해진다면 그 빛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성숙한 지도자의 나라가 되느냐, 또 다른 억압자가 되느냐. 그 선택은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벤스 목사는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용서와 포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과거에 상처를 준 이웃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손을 내미십시오. 일본이 재난으로 고통받을 때 도우십시오. 중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수가 아닌 자비로 역사를 새로 쓰십시오. 둘째, 도덕적 회복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혼을 좀먹지 않게 하십시오. 옛 선비들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청렴함과 정직함, 옳은 것을 옳다 말할 수 있는 용기, 부패와 탐욕을 거부하십시오. 겉으로는 번영하되 속으로는 썩어가는 나라가 되지 마십시오. 셋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십시오. 이 땅의 건국 이념을 잊지 마십시오. 한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 달리지 마십시오. 한국의 번영이 세계의 번영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받은 만큼 나누고 얻은 만큼 베푸십시오. 벤스 목사는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텍사스의 새벽.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러나 곧 빛이 올 것을 알기에 기다립니다. 지금 한반도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통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나라로 태어나기 위한 산고입니다. 벤스 목사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빛은 이미 동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예언자의 질문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황당한 이야기라 여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한 역사, 작은 나라가 문화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기적, 이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온 민족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것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방의 빛, 세계의 희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